구독, 좋아요. 지금 김진미 변호사 나오셨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 다시 이제 통일부 장관 하는데 이 보도가 지금 상당히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김진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 보도가 일단 동아일보 단독이긴 합니다만 야, 어떻게 또 저럴 수가 있을까? 일단 기사 제목만 쭉 읽어보더라도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올해 3월에 공동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딱 저 기사 제목만 읽어도 어떻게 감히 저런 짓을 이란 말이 생각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강요를 뽑는 과정에서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네. 관련해서 이제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참 그때 그 법을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100% 이해충돌이라고 보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들어서 가족의 법인으로 운영한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시지만 컨설팅비나 교육비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당장 그만뒀다. 지금 본인의 아내와 아들은 그만둬서 더 이상 가족회사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등기부를 봐야 되잖아요. 등기부는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근데 그냥 개인적인 회사의 어떤 그 혜택이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그 정동영 후보자가 예전에 3월에 발의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중국의 그 대문화 혁명 때인가요? 토법고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뭐죠? 그 이제 네. 중국이 영국의 철강 생산을 따라잡겠다고 그 철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철 채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산화된 걸 분리해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재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소련이 영국을 따라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가가호호마다 배당을 해요. 그 철을 만들어라. 그래서 집집마다 네. 이게 진짜 소여물을 끓이는 거기에 그런 식으로 그 철을 뽑아냅니다. 네. 그 재련하는 게 엄청 그 대장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철을 재련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광양이나 순천에 가보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의 그 철 재련소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를 문화 대혁명에서 웃기지도 않죠. 그 가정에서 한 건데 제가 이게 왜 토목고로 생각이 왜 났냐면 네. 이게 단순히 정동영 후보자의 가족이 혜택을 받고 그런 수준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업이 망가져요. 농업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는요. 태양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 땅에서 경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장 태양광 때문에 쫓겨날 위기도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을 줄줄이 만들면 설치 비용은 설치 비용대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지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장 우리나라 농업에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그 기저에 있는 전혀 계산되어지지 않은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섣부르게 이걸 발휘한다? 농업하고 태양광하고 거의 짬뽕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에너지 생산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쵸. 그 자체로서도 안정적이지 않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앞서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탈원전에 대한 쓸모없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탈원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내니까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전혀 실효성도 없고 무의미하고 폐해는 폐해대로 큰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동영의 이 후보자가 만들어낸 게 이해충돌도 물론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농업을 위협하고 전혀 대체가 안 됩니다. 태양광 패널 만든다고 해서 원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로 원전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자꾸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런 정동영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추가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그냥 저 나라를 해 먹으려고
맞습니다. 저렇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빨대를 자기들 가족들이든 지인들이든 해갖고 다 빨대를 꽂는 거구나라는 그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발의해서 본인은 좋겠죠. 지원을 받으니까. 근데 본인이 직접 농업을 하십니까? 식량 대신 전기 생산하라고 강요하는 이 비현실적인 그 그렇죠. 발상을 나중에 이거 이 농업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본인이 직접 농업을 하시는 분이면 제가 또 말을 안 해요. 네. 농업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자리에 이런 거 보면 농림수산부 장관은 뭐 가만히 있나요? 입을 다물고 있나 몰라요.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송메이링 여사, 예. 네, 송미령 장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만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나쁜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차라리 재벌이나 이런 데다 차라리 돈 좀 김민석이 뭐 예전에 SK 먹었다고 하던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저렇게 법안 발의하는 건 정말 나쁘다. 네.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 정동영 지금 저 케이스 있죠. 그리고 사실 김민석 같은 경우도 자기 고3 아들이 추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라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게 뭐 표절 금지하는 그 아들 동아리였다고 했나요? 근데 그 맞아요. 동아리에 맞아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발의한 맞습니다. 거다라고 뭐 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또 뒤늦게 해명을 해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속해 있는 그 동아리로부터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한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지금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김민석의 고3 아들이 추진한 동아리에서의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갖고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제 코미디도 아니고. 야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웃냐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입법 절차인 게 결국에는 가족의 입김에 의해서 뭐 동아리를 거쳐서 했던 뭐 혼자서 했던 결국에는 가족 입김에 의해서 입법이 좌우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법안 내용도 뭐 살펴봐야겠지만 네. 고위공직자 자녀가 제안한 안건이 아버지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의안으로 공식화됐다? 그거 자체가 벌써 국민 눈높이에서 그 특권과 편법의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법안 발의권이라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자녀하고의 사적 채널을 통해서 행사된 사례는 뭐 사실 입법 과정을 본인들이 이제 사유화할 수 있다 이런 위험 신호를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야,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 바로 문재인 코로나 방역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뭐 대한민국 특히 이제 언론에서 막 엄청 떠받들어줬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유력하게 되다가 밀려난 게 그 남편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한 주식을 투자를 해갖고 이것 때문에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또 쏟아졌죠. 저는 이게 사실 정동영 후보자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이때 엄청났거든요. 뭐 정은경 질병청장 뭐 영웅이다. 우리나라 뭐 K 방역의 뭐 주역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띄웠습니까? 근데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요. 백신이 초반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막 백신 예약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백신 못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자영업자들 뭐 그 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질병청장의 가족 남편분인가요? 남편분이죠. 네.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뭐 간접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익 추구한 거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주식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배우자인데 몰랐어도 문제가 되고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감정선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백신입니다. 백신이고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책임을 관리하고 있던 질병청장의 가족이 퇴근하고 나서는 주식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방역 규제를 컨트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정은경. 근데 그 정은경의 배우자는 그 당시에 코로나와 관련 있는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이번에 했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물망에 올랐는데 밀려난 거다. 당연히 낙마가 맞고요. 그리고 그냥 투자만 뭐 투자할 수도 있죠. 당시에 키트 관련해서 투자한 분들 많았으니까요. 근데
정보의 접근성과 수준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그게 문제가 된다는 단순히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청장에게 보고되는 하루에도 보고되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게 가정에서 공유가 안 됐을까요? 공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뭐 고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했어야죠. 안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태양광 사업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김성환 민주당 전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다들 김민석한테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이 탈원전의 핵심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신재생 마피아의 우두머리급 인사다라고까지 아주 이 강하게 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 사람이 지금 환경 장관이 했다면서 우려가 엄청 많아요. 오히려 이게 탈원전에 대못 박았던 그런 그 세력들의 컴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성환 네.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네. 자꾸 나와서 이 사람이 그 김성환인가 했는데 같은 인물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설계를 했고 네. 탈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원전 버리고 신재생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 전환 특위위원장, 탄소 중립 특위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떤 생태계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태양광 같이 그런 기술 발전하는 사람 있겠죠. 네. 지자체 보조금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있을 거고 정책 발의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에는 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문재인 정권 때 만든 탈원전 아주 기절을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환경부 장관의 물망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좀 아니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도 지금 첫 출근한 거 아닙니까? 출근해서 뭐라고 네.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식의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말하겠죠.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는 탈원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탈원전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본인이 했던 거를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요. 탈원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자 산자부 수급 동향 자료에 의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전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 믹스라는 게 있어요. 네. 발전 믹스가 뭐냐면 전기를 만들 때 어떤 리소스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 같은 거거든요. 이 김성환 후보자가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10.7%입니다. 그 11%라고 할게요. 그럼 89% 중에 비율이 발전 믹스가 어떻게 되냐? 원전이 30%가 넘습니다. 근데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하면서 원전은 보조에너지원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과 통계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고 이분은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가 어디 다치신 게 아니고 다치신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강요의 죄송합니다. 네. 강요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봐야 돼요. 네. 환경부 장관이라고 해서 환경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강요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에 들어가실 강요를 뽑는 그 네. 과정 중에 있는데 산자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통계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본인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계신 거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탈원전 시도했다가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독일도 돌아왔고 프랑스도 돌아왔어요. 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펜앤마이크에서 탈원전의 문제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팽이빔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고준히 방패물법 발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들어오는 원전의 그 건물뿐만 아니고 기존에 잘 돌아가는 원전도 심저층 부지 확보 못했다고 문 닫게 만든 분이에요. 멈춰 세울 수 있게 하는 규제를 막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원전이라는 거는 그냥 신재생 에너지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든 재난이 나든 테러를 당하든 혹은 경제가 망가지든 가장 마지막으로 국가를 꺼지지 않게 만드는 불씨 네. 엔진 같은 거거든요. 자동차에서 엔진 뽑으면은 자동차가 못 굴러가는 거랑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 통계적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말하는 거는 원전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전기가요. 철강, 2차 에너지
뭐 반도체 다 전기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이재명이 AI하고 뭐 반도체 뭐 첨단 반도체 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단번에 막대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까? 엄청 근데 AI는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원전을 날린다는 거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한다는 거고요. 경제적인 자립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죠. 저는 김민석 총리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네. 많지만 그래도 강요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부서의 정책의 기조나 이런 게 바뀌잖아요. 예산 편성도 네. 달라질 것이고. 근데 지금 산자부하고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가 돌아갈까요? 산자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김성환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으로도 앉히기 시작하고 뭐 이랬다는 지금 보도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저게 돌발성 인사가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나하나씩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그리고, 상황입니다.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이 네. 뉴딜 정책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뉴딜 정책 아예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 중국에 날개를 달아주고 미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뉴딜 정책 같은 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을 다 폐기해서 뭐라고 했죠? 빅 뷰티풀 원 뷰티풀 빌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메이크 이코노미 그레이트 어게인 네.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폐기한 뉴딜을요, 그냥 우리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엇박이 나도 이렇게 엇박이 네. 심하게 날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해서 음. 이게 진짜 아니구나. 우리가 네. 오히려 이제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고 에너지 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토 안 간 이유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토를 안 간 이유가 중동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네. 원유가 들쑥날쑥 네, 하는 네, 것 네. 때문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전같이 날씨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요 LNG랑 석탄 다 수입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 수입 의존도가 당연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네. 10.7%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30%를 포기하면요. 그 30%를 신재생 에너지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수입 의존도가 올라간다고요.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면 우리의 안보, 에너지 안보를 중동에 맡기는 거죠. 나토 안 간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중동 리스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전을 포기하는 건 중동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높이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국과 매국은 정말 한 글자, 한 음소 차이인데, 자 오늘 이제 끝으로 다룰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처음으로 이적죄로 구속됐다. 지금 이게 국내 군사기지를 촬영 유포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됐다. 지금 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거랑 같이 해서 질문을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회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외국인 처음으로 중국인이 저렇게 이적죄로 구속이 됐다. 이 뉴스, 이 소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간첩죄로 다스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죄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형법상에 이제 간첩죄가 있는데 이게 법사위의 계류 중이에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네. 의원이 지금 의원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의원이실 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어요. 요새 같은 시대는요. 네. 그 우리가 주적을 이제 판례는 적국을 북한으로 보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보통 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적국은 아니기 때문에 네. 형법상 간첩죄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그게 지금 실정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안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근데 디지털적으로 방산이나 방위를 공격하고 해커들을 투입해서 그 보안을 해체하고 결국에는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북한이 북한 국적 사람을 보냅니까?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뭐 유학생 네. 이번에도 구속된 게 유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연구원 그리고 대학 교수, 유학생들을 통해서 정보를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미국의 미군 기지에 있는 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 비자를 막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18년에서 19년 사이에. 우리나라라고 해도 예외일까요? 아니 미국에도 유학생을 파견해서 하는데, 간첩을 그렇죠. 보냈는데 네. 대한민국 정도는요. 네. 그래서
북중러 그다음에 이란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진영의 적이 되는 국가에서 파견하는 유학생들은 북한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정보는 북한으로 흘러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또는 외국의 지령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간첩죄 범위에 포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제가 왜 이게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했냐면 간첩죄로 구속 기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99조 일반 이적죄로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당 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적죄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사기지나 군사기 시설에 관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이 들어간 거 아니지만 드론을 띄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공안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이 될 것 같지만 간첩죄로 의율하는 게 원래는 맞죠. 왜 갔겠습니까? 보면 이게 그냥 관광객이 심심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입국하자마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만든 드론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만질 수 없는 네. 기술들이 굉장히 많단 네. 말이에요. 99.9% 간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그거를 왜 빼갈까요? 작년에도 우리 6월 25일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볼 때도 찍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번에 기소가 될 거거든요. 2023년부터 입국하자마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관광객일까요? 그리고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웠잖아요. 네. 근데 이 드론을 외곽에서 띄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법의 저촉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자, 외곽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정보를 갖고 있다? 관광객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 그래서 간첩죄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을 법사위에서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간첩죄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와 같이 간첩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게 팩트지 이적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좋아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런 거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 주변 열강들이 알 텐데 한국은 얼마나 뛰어놀기 좋은 마당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지금 비슷하고 그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참 한숨이 나옵니다. 자, 김지미 변호사님하고는 네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